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여러분과 함께 총평하게 된 김청혜입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꼭 한번 다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선생님이 오는 길에 어떤 문구 하나를 봤거든요. 그 문구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이걸 보면서 와, 누가 내 감정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다. 근데 이걸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 너무 많이 떨리고 이 6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무게감 다 견디면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이거 다 고스란히 나 혼자만 견디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결과 이런 걸 좀 떠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내가 모르는 부분 발견했으니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보완해서 다음에는 안 틀리면 되는 거구나. 이런 조금 여러분의 자신감 그리고 확신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문항들이 좀 출제됐는가 살펴보면요. 화학의 첫걸음에서 우리 앞에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항과 좀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문항들이 포진해 되어 있었고요. 원자의 세계에서는 5문항 출제가 됐었는데 이 16번 문항은 꼼꼼하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여기에서 좀 문항이 많이 출제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느끼는데 여기에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 있었고 거의 앞문항에 조금 포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역동적인 화학 반응 4단원에서요. 6문항이나 조금 출제가 됐는데 어느 한 문항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12번, 15번, 17번, 19번 문항들은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공부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항들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도대체 이 문항 갑자기 불쑥 나타난 문항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 지금까지도요. 연계교재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서 연계교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이 문항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오늘 5번 문항에 출제된 것이었어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줬었는데 우리 수능특강 154페이지 2번 문항 보시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NaCl의 질량을 한번 주면서 얘네들의 보기 해결하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 문항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문항 다시 2개를 같이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동적 평형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우리가 6번 문항 볼 건데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라든지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문항이야? 선생님 이러한 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능특강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우리 107페이지 7번에 보면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에 대한 걸 구성 원소를 주면서 확정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총 전하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외에도 몇 문항이 더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문항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문항이 제시가 되었을 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 접근법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1번 문항 볼 건데요. 딱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얘는 유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 11번에 가와 나이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라고 하는 요 서술이요. 수능특강 59페이지 5번에 있는 문항도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제시되고 있는 분자의 종류까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이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자료가 제시가 되고 서술들이 있을 때 이 자료에 이 서술을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답을 낼 것인가, 그거 연습을 수능 특강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연습이 되어 있다면 요번에 이 11번 문항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려웠다면 반드시 여러분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반복적으로 문항들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도 하나 더 볼 건데요. 18번 문항이었는데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실린더 속에 기체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비를 주면서 나머지 미지수를 확정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다면 우리 수능 특강 32페이지 12번 문항 보면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1g에 들어있는 C 원자수의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으로 하면서 요 문항들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문항을 보면서 실린더 속에 기체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고 우리한테 질량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다면 이 문항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것 외에도요,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볼 문항들이 있습니다. 13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우리가 해설하면서도 이 문항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건데요. 특히 13번과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문항인데 선생님 잘 안 풀렸어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까지는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손을 못 댔는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지부터 공부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디부터 내가 손을 못 댔는가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우리가 또 9월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요 문항들 여러 번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항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딱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저 벌써 6월인데요.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용기 한번 내보자 라고 하고 남은 시간을 열심히 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려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역전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래는요, 자신의 꿈이 멋지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의 미래를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나 고생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고요. 우리는 그러면 본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